네, 헤라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여야 잠룡들에 대해서 재밌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원래 윤석열하고 같이 비호감도가 셌었는데 한 명이 사라지니까 비호감을 다 차지하고 있다. 독보적인 일이다. 비호감에서는.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하게 해석한 거지. 둘 다 고집이 세서 거부감을 많이 일으켜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다 받아주고 있었어. 1인자로. 그러다가 이분이 내려가니까 2인자인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밖에. 그래서 예전보다 거부감이 세진 거지. 강자를 국민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강자에 대해서 되게 무서우니까 거부감도 일으켜. 강자 위치에서 진짜 잘해야 되거든. 약자 위치에 있을 때는 되게 사랑받던 사람도 윤 대통령도 그렇잖아. 지지율 뚝 떨어지잖아. 강자로 가니까. 여기서 교만해지고 지 뜻대로 하는 걸 보이면 대번 떨어지지. 이때 잘 써줘야 돼. 강자 가면 오히려 약자 마음을 써줘야 되고 약자일 때 강자 마음 써줘야 되거든.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꾀는 있어갖고 이 사람은 그 윤 대통령처럼 미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딴에 통합한다고 하고 막 낮은 포복으로 자기의 모든 정책도 수정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백약이 무효야. 소용이 없어요. 국민이 보는 그 거부감은 왜 일으키는 거냐. 가해자 마음 때문에 그래. 약자가 일으키는 가해자 마음. 약자가 어떤 마음을 주로 일으키냐. 약자는 뺏고 싶고 갖고 싶고 즉 대통령 되고 싶어. 근데 이게 집착으로 엄청 세고 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근데 윤 대통령은 대놓고 써서 거부감을 일으키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숨겨놓고 그래서 비열하다, 야비하다, 음흉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아닌 척해. 하지만 분명히 있거든. 이 약자의 가해자 마음, 약자가 쓰는. 내 뜻대로 다 하고 싶고 남은 다 없애버리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지. 그 거부감이 세서 이분은 되게 힘들지. 더군다나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그 윤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 소리내.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럼 자기들이 유죄에 나오면 대장동 백현동에서 앞으로 재판이 13개인가 뭐 남았대. 근데 그거 다 무죄 될 수 있나?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죄목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의 타이틀을 달고 나왔어. 그러면 다른 진영에서 공격하지. 우파 진영에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 사람을 찍을까? 기분이 나빠. 계속 벌써 죄인이라고 사법 리스크 있다는 걸 부각하면 안 찍지. 더 지지율 떨어지지. 네.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이 지금 김문수 장관입니다.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유인태 사무총장이 좀 확장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라고 했는데 그때 안 일어난 거. 그거 가지고 뜬 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뜰 일이냐. 그 사람은 뭐 북극에서 남극 이렇게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경쟁력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북극에서 남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주의자이지. 그렇잖아? 극단적인 결정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같은 우리나라가 그런 북극 남극이지 지금 이게 온건한 나라냐고. 이게 미친 나라지. 사법부에 난동을 부리고 모든 국민이 다 지 뜻대로 하겠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마음만 일으켜 놓은 거야. 특히 이번에 윤 대통령.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국민이 다 공명이 돼서 좌파 우파 다 자기 뜻대로 해놓으래잖아. 나는 걱정이 이재명 대표 유죄 나와도 아마 개딸들이 안 받아들일걸? 뻔할 뻔짜잖아. 그 국민들이 진짜 이재명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해. 또 지랄하네 이럴 거야. 윤 대통령도 그 난리치면서 극우파들 저럴 때 정말 윤 대통령은 억울하다 이런 국민이 있어? 아니야. 정상적인 국민은 또 지랄하네 이거야.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지. 이럴 때 지도자가 강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가 극단적으로 강한 판단할 때는 강자 마음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사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돼. 사심이 없다는 건 나라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입으로 주둥이로 나라 사랑해요 이런 사람은 그거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 사랑하면 희생이 있고 양보가 있고 자기 삶을 보면 알아.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내려온 거. 정책을 필 수가 없는 거. 내로남불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뭐 검찰 조사도 안 받아. 밖에서 받고 내 부인은 다 감싸면서 남만 이재명 대표만 털려고 하니까 돼.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비명 횡사시키는 거 봐. 친명계는 막 다 끌어안으면서
날마다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올곧은 정치인이 아니지. 아무도 지배를 안 당해. 근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청년 결백하잖아. 자기 살아온 삶 자체가 이기심이 없어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둘 다 이기심이지. 내 부인 그리고 내 권력과 내 재산과 내 초밥 샴푸 뭐 이런 거. 아니 세금으로 제사상을 차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 지도자는 자기가 올바르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 보고도 술 끊으라고 한 거예요. 술 딱 끊고 돈 쓰는 거 다 줄이고 옛날과 달라야 되는 거야. 솔선수범을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실격이야. 기본이야, 기본. 그 기본이 된 사람은 정치인 중에 지금 김문수밖에 없어. 지금도 아직도 청렴하게 살고 그 사람을 야당이 그렇게 털었는데도 나올 게 없었잖아. 그 정도로 올곧게 산 사람이야. 근데 유인태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극은 경험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중도의 행보를 아직 보여주시지 못한 점. 양극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양극단의 에고를 죽이지 못한 사람은 중도의 행보가 안 나와.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앞으로 중도로 올 가능성이 있다. 있지. 일단 대통령이 되면 중도가 돼. 왜냐하면 양극에 있었다는 얘기는 대통령 이전에 한 편에 서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 쪽도 생각을 해주게 돼 있어. 그건 분명해. 근데 윤 대통령도 그걸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못한 거야. 그치? 근데 이분은 할 거라고 보거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지금은 중도 확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1대1로 매칭을 해.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딱 시작되면 이분이 나와서 만약에 선거에 돌입을 해. 그러면은 달라. 사람들은 귀로 말을 듣는 것 같지 아니야. 에너지를 느껴. 에너지를. 그래서 막상 등판하기 전에 인기 있었던 사람이 등판하고 거품처럼 꺼지는 경우가 있고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랬잖아. 대통령 되는 줄 알았잖아. 다 거품이었잖아. 와보니까 다르잖아. 똑같아. 별로였는데 나오면 인기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다른 대선 주자들은 나오면 인기가 꺼지는 쪽이야. 근데 김문수 장관은 나오기 전보다 나오면 더 올라가.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면 틀린 말 안 하고 에너지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다른데?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확률이 높고 이분이 올곧은 정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별로 이렇게 좌파에서 구구파 옮겼다 뭐 이런 배신자다 이런 얘기 정도지 뭐 이재명 대표처럼 사법 리스크가 있나 자기의 개인의 치부나 개인적인 욕망 이기심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지 않았거든. 윤 대통령도 자기 부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자기 편만 괜찮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장모의 리스크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등판하면 네. 확장성이 제일 크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김문수 장관보다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가 돼서 나오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확장성이 제일 없는 후보야. 유승민 후보는. 말만 맞게. 그러니까 유인태 전 장관도 말이 중도적이고 맞으면 그 사람이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 아니에요. 에너지가 중요한 거야. 중도 성향 사람들은 중심이 잡힌 걸 좋아해. 스스로 본이 될 정도로 청년 결백하고 국민이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안정돼 있으면 정서가 불안하지 않고 믿을만하다. 이런 사람을 지지할 거거든. 몸이 알아. 그건 머리의 판단이 아니야. 머리의 판단으로 보면 유승민 후보 중도 확장성이 있을 것 같지. 말은 그렇게 하니까. 막상 나오면 어때? 지난번 전당대회 때 봐. 예전에 대선 후보 때 나왔을 때 봐봐. 윤 대통령 공격할 때. 이게 어디 이성을 잃은 사람이야.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 감정적으로 엄청 출렁이지. 사실은 말만 중도로 하지 완전히 이분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애고가 엄청 강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애고가 강할수록 남을 비평을 하고 도와주질 못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다른 정치인들을. 그리고 이분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거부감이 심해. 국민들이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를 느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잠재의식이 반응을 보면 돼. 자, 유승민 후보가 왔어. 그분하고 사진 찍고 싶은가?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이재명 대표 왔어. 그래도 유승민보다는 호감도야. 유승민이 알고 보면 비호감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왜 비호감도가 낮은가? 호감도가 별로 없잖아. 이재명 대표는 비호감도 높지만 호감도 높아. 근데 이분은 호감도도 별로 안 높아. 비호감도만 높아. 배신자 프레임 씌워졌고 이제까지 날마다 입만 살아있는 거지. 어떤 부분. 그래서 정치 평론해야 될 분이지 정치인의 제목은 아니야. 이렇게 거느리고 사람을 많이 품지를 못하잖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전혀 없다. 이분이 확장성 전혀 없다. 네. 이제 그 다음에 가장 말이 보수 진영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야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도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2월 마지막쯤에 등판을 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그 사람한테 실망해서 이미 탄핵이 됐고 이러면은 가능성이 크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이 맞지. 지지율이 막 오르겠지.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잖아. 이재명을 앞질릴 정도로. 이런 상태에서는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예전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견제했던 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었단 말이야. 자기 걸 뺏어간다고 느끼는데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미워했던 거거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 지지율이 어디서 왔겠어.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그 지지율이 간 거야. 보수층에서. 진보층에서 좋아하지 않잖아. 중도에서는 좀 실망했고 지도자감으로 강자를 좋아해. 그래서 윤 대통령을 이겼어야 돼. 그래야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 안 하고 안전했고 본인도 그 지지율까지 뺏어서 딱 여권의 주자로 부상하는데 그때 졌단 말이야. 거기다가 치명적인 건 뭐냐면 잘못한 거 없다.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정치인은. 되게 강자의 면모가 있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한테 첫 번째는 징계 실격이고 두 번째는 비상계엄하고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에서 퇴출됐잖아. 쫓겨났잖아. 네. 대표에서. 그때 많은 국민이 실망했지. 그 지도력이 없어서 당 하나를 못 휘어잡고 쫓겨났잖아. 쫓겨났다는 건 이미 윤 대통령의 힘이 거기 뻗쳤다는 얘기야. 국힘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못 쫓아내다가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얘기했지. 은혜도 갚지만 복수도 한다고. 이준석, 나경원, 김기현 쫓아내듯이 쫓아낸 거야. 비상계엄 하에서도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자기가 지금 힘들었는데도 포기가 없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보통 센 게 아니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그때 쫓아낸 거야. 친윤계에 의해서. 쫓아내진 거야. 한간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에는 계엄을 해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체포조 명단에도 들어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보수 세력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수층에서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보수층이 그러면 탄핵을 갖다가 찬성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보수층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럼 지금 한동훈 대표는 찬성했었잖아. 탄핵을. 그런데 이 사람을 지지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보수 세력들은 대안으로 삼는다. 이런 해석이 나오죠. 적잖아. 그리고 그럼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됐어. 탄핵됐다고 해서 마음이 갑자기 그 실망했던 마음이 한동훈 대표한테 가나? 오히려 거부감이 일으킬까? 오히려 거부감이 일으키지.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 일어나지. 약자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더 미워한다. 더 미워하게 되지. 반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반드시 꺾었어야 된 거야. 윤 대통령은 그분의 모토는 뭐야?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기기 위해서 살고 이긴 자만이 김건희 여사한테 사랑받는다고 느껴. 김건희 여사는 남자는 무조건 가장 센 놈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이용한다는 여자 애고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절대 안 줘. 벌써 한동훈이 자기 일을 추월한다고 했을 때 미워하기 시작할 때부터 졌다는 열등이가 미워했는데 마지막에 쫓아내잖아. 대단한 거야. 염력이 정말 절대 안 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입지가 좁아지지. 배신자라고 하면서 안 찍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하나의 경험 정도 이번에 왔어. 근데 검사의 끝발이 이제는 검사 세상이었다가 그 민주당의 검수 완박 때문에 이제 검사 세상이었다가 윤 대통령으로 인해서 검사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가 안 좋고 국민들이 또 그 꺾여.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참 힘들어. 앞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자신한테 칼자루가 쥐어졌을 때 그때 휘둘렀어야 되는데 남에 의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는 안 돼. 자기가 열등의 애고 윤 대통령의 애고의 목을 베었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승자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건 윤 대통령 스스로 자기 목을 치고 들어가서 그러고선 승기를 잡잖아. 대단한 권력자야. 저 사람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윤 대통령이. 자기 목을 자기가 쳐서 자기가 승기를 잡잖아.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근데 너무 심하게 자기를 죽인 거지. 회생하기 힘든 거의 불가에 가까운
걸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 몫을 자기가 챙기지 못해. 탄핵 찬성하고 그나마 그래서 그 계엄 선포했을 때 그 체포조 명단에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나마 이 대선 살아남았을 정도다. 그렇지.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점 떨어지지. 그리고 본인이 사람은 어떤 인생의 기회가 몇 번씩 오진 않아. 그 기회를 딱 잡았을 때 그거를 그냥 치고 들어가야 돼. 거의 신드롬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 되면 김문수 장관한테 기회가 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내가 말한 그 강자 마음이고 하늘이 딱 점지한 사람이면 기회를 딱 잡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맑고 강자 마음이 센 사람은 기회를 알아봐. 딱 해. 내가 얘기할 때 알아들을 거야. 강자 마음이 센 사람. 근데 한동훈 대표 못 알아들었어. 약자 마음이 너무 센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강자 마음이 센 사람은 기회가 올 때 딱 잡고 내가 이때 나가야 될지 후퇴할지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내가 죽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네. 강도도 조절하고.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네. 하려고 하면 만약에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면. 네. 탄핵 심판이 뭐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조기 대선을 향해서 지금 정치계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탄핵 심판 인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거부가 됐어. 그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안 할 것 같아? 반드시 한다야. 100% 한다야. 그때 가서 또 이제 전환기를 이제 데모하겠지. 왜 입 처막냐고. 비상계엄하에서 살아봤나? 응? 한번 살아볼게요? 윤 대통령은 자기 정치적인 무능함 때문에 비상계엄이란 수단을 쓰기 전에는 통치가 안 돼서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난리치고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어. 말 듣겠나? 야당은 더 거세게 덤빌 테고 탄핵 찬성하는 국민들은 또 막 반대할 테고 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 그럼 어떻게 돼? 또 비상계엄 하는 거야. 그 치하에서 국민들이 살기를 원해. 그때는 진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나라는 망하고 이미 망하고 있어. 이미 경제 다 폭망하고 있고 지금 막 엉망진창이야. 권한 대행들이 계속하면서 나라가 어디까지 망해야 돼. 더 아파져서 회생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 아파지는 거지. 그치? 빨리 탄핵되고 물러날 사람 빨리 물러나고 다시 대선을 치르는 게 맞는 거야.